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업, 네, 13주차에 해당하는 온라인 강의 수업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네, 월요일이 저희가 부처님 쉬는 날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네,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먼저 업로드하려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는 조금 더, 선생님께 먼저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업데이트할 내용은 사실 이번 주 이제 선생님들 목요일 날 뵐 때, 저희 이번 학기 성격심리학 수업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이제, 다행히 또 반대로 이제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이제 고생하고 계신데, 목요일이 공휴일이 없다 보니 한 번도 이제 보강할 필요 없이 수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대가 16주차 수업에 15주차가 이제 보강 주간으로 이제 운영 겸 이제 기말고사 전에 이제 뭐 공부할 시간을 갖는 그런 일주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15주차에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보강 주차이지만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원래 학사 일정이랑 16주차에 이제 시험을 치를 예정인데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16주차에 이제 시험 수행이 어떤 이제 다들 일이라든가 뭐 이런 사정을 해서 이제 좀 불가하신 분이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어제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행정팀에 문의드렸더니, 대체 시험 운영하는 거 이제 가능하다 하시고, 15주차 시험 진행에 관련해서 이제 딱히 답변 주진 않으셔서, 한번 제가 더 알아봐야 할 텐데, 근데 지난 시간 저희가 대면으로 사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배웠을 때, 선생님께서 다 15주차에 시험을 치르는 게 더 좋고 다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혹시라도 이제 그날 못 오셨거나, 아직 교생 실습 중인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도 좀 몇 분 계셔서, 이 영상 이제 확인하실 때, 함께 16주차에 시험을 치르는 대신에 15주차에 이제 기말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불가하신 선생님들이 있다면 꼭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제게 회신 주시면 학사 일정에 맞춰 이제 따라서 진행하고 불가하신 분들을 이제 대체 시험 일자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들 되신다면은 이제 저희가 원래 이번 주가 16주차가 6월 16일부터거든요. 그럼 원래 6월 18일에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데, 만약에 15주차 이제 다들 6월 11일 목요일에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 시험을 치르실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선생님께서 가능하시다면은, 저희는 그냥 빨리 보강주 없이 이제 15주차 시험을 치르고, 종강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 다 가능하셔야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해서 일단 먼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한 번 더 대학원 행정팀에 문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저희 대면 수업에서 뵐 때 이제 시험 일자 확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수업했던 내용 이제 또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제 저희가 발표가 미뤄진 논문이었는데 이제 윤정원 선생님께서 이제 그만큼 되게 많이 잘 정리해 주셔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성격과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다룰 때 제일 마지막 논문으로서 이제 전반적인 삶의 결과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삶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사건들이 성격의 변화에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친다면 어떻게 미칠지 이걸 이제 다룬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은퇴라든가 이혼, 졸업, 그래서 이전에 뭐 트라우마틱한 그런 이제 외상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은 뭐 스트레스가 뭐 성실성, 뭐 신경질 이런 거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이번 이제 전반적인 이제 다양한 생애 사건들, 그래서 꼭 약간 임상 수준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아닐지라도 이제 뭐 은퇴, 이혼, 졸업 이런 이제 일상의 사건들이
어떤 성격 변화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살펴본 최근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로피안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 저널들이 이제 저희가 이번 학기에 이제 꽤 많이 선정됐던 논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성격 심리학 관련해서 이제 제일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 짧은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면 그래도 또 이 논문이 이제 뭐 심리학 전반에 걸쳐서 뭐 그런 페이퍼는 당연히 아니죠.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만 이제 다루고 있는 좋은 저널인데 그래도 이 저널이 이제 저희가 뭐 SSCI가 이제 가장 좋은 페이퍼이고 또 그 중에서도 뭐 약간 유치하기도 하지만 뭐 Q1, Q2, Q3, Q4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Q1에 이제 꽤 좋은 그런 저널에 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연구 역시도 이제 꽤 최근에 성격 심리학의 이제 우수 저널에 퍼블리시된 그런 이제 페이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역시도 이제 성격 심리학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잘 쌓여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널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특히 7개의 패널 데이터를 이제 취합해서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이제 뭐 CNA, CDA 방법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살펴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구들이 이제 뭐 하나의 대량 패널 데이터를 이제 확보해서 분석을 했다면 이제 여기 연구 이제 7개의 패널 데이터를 이제 다 모아서 생애 사건이 이제 성격 특성을 변화시키는지, 그다음 만약 변화시킨다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뭐 이걸 이제 분석한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시리 방법을 이제 사용했다고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7개 이제 대규모 패널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이런 거 이제 메타 분석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쭉 분석해서 뭐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성격 특성이 갖고 있는 그런 변화의 크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으로서 자존감이랑 삶의 만족도를 이제 같이 넣고 이제 비교 분석한 그런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행 연구는 이제 성격 특성이란 거, 실제로 다양한 이제 삶의 결과를 좀 예측할 수 있더라라는 이제 연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된 내용이지만 이제 개인차를 구별할 수 있는 특히 제일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한 사람의 사고, 감정, 뭐 행동 패턴이란 거고 이제 이 연구 분야의 출발자 알포트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로 설명드렸던 뭐 프로이트를 비엔나에 만나러 갔다가 이제 약간 뭐 현타가 와서 이제 오늘날 이제 성격 심리학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제 성격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측정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뭐 행동 패턴들, 그다음에 개인이 보고하는 사고, 감정이 충분히 개인차를 이제 밝혀낼 수 있고 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애 사건이라면 이제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애 사건이란 이제 뭐 사람들을 이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꽤 빈번하게 발생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뭐 이혼이라든가 취업, 그런 뭐 은퇴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어떤 시점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한 개인으로 하여금 좀 상태 전환을 이제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뭐 꽤 성격 특성의 변화를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간 드라이버인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생애 사건을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성격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했을 때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뭐 이론적 근거는 있어 보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제 어떤 증거들은 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왜 그런 증거가 좀 명확해 보이지 않을까 했을 때 연구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약간 이 연구 방법에 좀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사건이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사건의 이전과 이후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종단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격 측면에 있어도 이제 최소 2번 이상의 성격이 측정됐어야 이제 성격이 변화가 됐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생애 사건들, 뭐 이혼, 결혼, 뭐 출산, 뭐 취업, 은퇴, 뭐 이런 일들이 약간 계속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랜덤하게 이제 막 뿌려서 노출시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이제 컨파운드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도 약간 여러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 까다로운 이제 연구 주제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 오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경험적인 결과들이 이제 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서치 갭이 되겠고,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CDA 접근법을 사용해서 성격이 이제 어떤 생애 사건에 걸쳐서 뭐 발달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들, 그에 따라 성격이 뭐 변화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D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연구를 이제 본인들이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저희가 연구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게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정말 이런 생애 사건을 마주했을 때 성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 그 효과 크기의 이제 기준점으로서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이제 함께 측정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왜 자존감하고 삶의 만족도를 넣었냐 하면은 빅5의 어떤 성격 특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안정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 기준점으로서 이제 CD에 넣고 이제 비교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7개 이제 패널 데이터를 이제 저자들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뭐 저희가 많이 봤던 거 SEOP라든가 이제 MIDUS 데이터들도 좀 봤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종단 패널 데이터들이 이제 좀 반복되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대한 많은 종단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같은 연구 분석 방법으로 CDA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해서 비교했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은 이제 삶의 사건 10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를 정리했고, 그다음에 사건 관련된 결과 변수, 그래서 빅5, 그다음 아까 계속 얘기했던 자존감이랑 삶의 만족도와 이제 성격 특성의 어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측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 변수는 이제 사건과 관련된 결과 변수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과는 이제 사실 되게 윤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때 이제 CD 분석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제 뭐 25개 연구 가설이 있었고 이런 거 이제 세세하게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패스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리뷰에서 짚어 본다면 이제 결국 뭐 성격 특성에서도 이제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유의미한 몇 가지 결과가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변화가. 그랬을 때 이제 모든 데이터에 걸쳐서 뭐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가 있다면 뭐 취업이 하게 되면 성실성이 증가했고 뭐 졸업을 하면 뭐 정서적 안정성이 이제 증가가 예측됐고 결혼을 하면 이제 개방성 감소가 예측되었고 뭐 출산을 했을 때는 외향성이 감소하더라. 뭐 이런 이제 일관된 결과가 뭐 데이터에 걸쳐서 나타났고 또 이제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뭐 새로운 연애나 결혼이 이제 만족도를 증가시켰고 뭐 이혼에 대한 반응은 감소시켰다라는 뭐 특징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토탈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성격 특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 모두 이런 특별한 어떤 라이프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일시적인 이제 효과가 있었고 결국 이제 생일 사건이 이런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을 때는 어떤 특성 변화를 예측하는 사건은 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론은 이제 셋포인트 이론이라 해서 개인들의 어떤 성격 특성들, 그다음 이런 안정감의 어떤 수준에 약간 개개인이 가진 어떤 기준점, 셋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삶의 경험들이 이제 중요한 라이프 이벤트를 마주하더라도 결국 이제 뭐 2년이 지났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자기 이제 셋포인트로 복귀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한번 이제 그 함께 그런 개론들, 약간 개념적인 것들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적어 드릴 때 이제 트라우마틱한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보충 자료를 안내했던 게 적응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의 5년이 지나면 뭐 약간 혼자 과부가 됐든 아니면 이제 여러 뭐 실직이 됐든 뭐 여러 이제 안 좋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결혼이란 좋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이제 적응하더라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일 수도 있고 자기의 이제 기준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응적으로 뭐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생존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 이제 좀 기능적인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이제 역으로 보면 성격이란 거 되게 안정적인 특성인가 보다 뭐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라이프 이벤트를 우리가 겪더라도 결국엔 다시 이제 안정적인 기질로 이제 복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논문부터는 이제 지난 주차 때 수업했던 내용과 이제 다시 맞닿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행복하고 성격에 대한 이제 챕터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다음 주엔 다시 이제 성격으로 좀 돌아올 텐데, 그래서 성격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먼저 하고, 사실 행복 이제 마지막 주차 이제 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뭐 이런 이제 저희가 교생 선생님들 어떤 실습 뭐 이런 이제 파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정 조율상 이제 행복으로 먼저 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가 뵐 때 다시 성격에 마저 이어서 저희가 해야 될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주차 때 다시 행복으로 좀 돌아와서 성격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해볼 기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제 행복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성격과 이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다뤄보고자 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 여기 위에는 제가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PPT의 위에는 이제 Happiness is Personality Thing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격이 이제 주관적 안정감과 이제 유전적인 구조를 공유할까? 그래서 뭐 이걸 위해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Cycle to Science에 퍼블리시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성격과 주관적 안정감, 행복감이 이제 공통의 유전적 구조를 갖고 있는지 뭐 이걸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거, 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행복에 대한 연구인 거고, 그래서 이게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가지게 된 계기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이제 전제가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약간 먹고 살 거를 막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는 않는 그런 기준선을 넘었을 때 선진국의 어떤 국가 수준에서도 이제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다들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이제 개인의 행복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다음 또 하나의 이점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건강이라든가 직무 수행 뭐 이런 거에 긍정적인 이제 삶의 결과도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 연구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이란 게 사실 이제 성격 특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격과 완전히 이제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상관이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격 특성 중에서는 특히나 이제 외향성과 관련된 좀 그런 성격 특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복감이 상당 부분 이제 외향성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성격 변산의 약 50%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기질이라는 거고 그래서 주관적 안정감 역시 꽤 중요한 정도 이제 유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주관적 안정감의 유전적 구성 요소가 이제 성격 특성의 유전적 구조에 의해서 설명 가능할지 이걸 이제 정말 살펴보고자 한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런 연구가 이제 아직 연구되지 않았고, 그래서 신경증과 우울증이 약간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성격과 이제 주관적 안정감에서도 이제 공통 유전자를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는 건지 이걸 알아보고자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진행한 연구이고, 그래서 성격 특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빅5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이제 25문항 이제 성격 특성들을 이제 통해서 형용사를 통해서 이제 셀프 레포트를 받아서 이제 측정을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빅5라는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성격을 측정하는 여러 다양한 이제 매저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건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린 건 혹시 뭐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제 뭐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레포트할 그런 게 이제 뭐 필요하다 혹은 이제 해보겠다 하셨을 때 좀 간략하게 이제 잘 소개된 문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용사만 지금 뭐 얼마 정도 동의하냐 이제 지금이라기보다 그러면 스테이시 되니까 이제 평상시 뭐 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 것 같냐 했을 때 신경증 간단한 이제
형용사로 이제 측정할 수 있고, 여기서 R은 이제 영문항으로 코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이렇게 이제 5가지 꽤 괜찮은 매제인 것 같아 이제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관적 안정감이란 거 여기서 되게 간단하게 이제 측정이 되는데 뭐 3가지로 이렇게 측정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주관적 안정감과 이제 성격 특성이 얼마나 상관관계를 갖느냐 했을 때 신경증과는 이제 부적 상관, 외향성과 이제 정적 상관. 그다음에 뭐 여기 연구에서는 좀 성실성이 이제 함께 높게 나타나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포인트는 이제 결국 성격 구조랑 주관적 안정감의 유전 구조가 이제 꽤 이제 완전 다 설명하진 않지만 또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점은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의 발표 자료를 이제 조금 더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핵심 발견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낮은 신경증, 반대로 이제 높은 정서적 안정성이겠죠. 그래서 행복에 있어서는 낮은 신경증, 그 다음에 높은 외향성, 그 다음 높은 성실성이 이제 주관적 안정감과 유전자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게 이제 핵심 발견이었고, 그다음 저자들이 언급하는 이제 예상 밖의 결과는 성격 특성과 주관적 안정감 모두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단일 일반 유전 요인이 이제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이 설명하는 거는 뭐 라이프 히스토리 스트레지라고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약간 큰 또 약간 연구 개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뭐 삶에 있어서 패스트 라이프 히스토리 전략을 택하는 분과 뭐 슬로우 라이프 히스토리를 택하는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진화론적에 입각한 그다음 이제 뭐 히스토리를 놓고 보면 약간 문화 인류학과 쪽에서 이제 채용된 이론인데 한동안 이때 약간 2008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이죠. 그래서 이때 되게 핫하고 뭐 여전히 이제 의미는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브로드하기 때문에 또 연구 수준을 가져올 때는 적용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패스트 라이프 히스토리라는 건 이제 뭐 도시보다는 약간 뭐 그렇게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린 삶의 전략을 채택을 한다라는 거고 좀 이제 패스트 라이프 히스토리는 이제 빠른 삶의 전략 그러니까 경쟁이 두드러지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이라든가 그래서 약간 오늘을 사는 약간 욜로족 같은 느낌들 그럼 이제 그냥 오늘을 살고 이제 빠른 자손을 낳고 또 많이 낳고 약간 여기랑 이제 맞닿아 있다면 이제 약간 슬로우 라이프 히스토리는 이제 조금 더 뭐 약간 좀 더 공부에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손 번식도 느려지고 이제 조금 더 느린 삶의 전략을 뭐 택한다라는 거죠. 뭐 그 기저의 메커니즘이 이제 조금 더 막 경쟁적이고 도시고 막 인구 밀도가 높고 하다 보니 약간 뭐 우리의 궁극적인 뭐 골이 있다면 뭐 생존과 번식일 때 약간 이걸 위해서 메이팀에서 조금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자해서 뭐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빠른 삶의 전략이 있고 뭐 느린 삶의 전략이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뭐 자손을 언제 뭐 낳고 뭐 이렇게 어떤 전략을 택하고 그다음 내가 뭐 얼마나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달라진다는 뭐 이런 걸 이제 좀 설명해 보자 하는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핵심 발견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고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행복을 성격 측면에서 설명할 때 이제 심플하게는 행복과 성격을 뭐 설명해 봅시다 했을 때 이제 많은 논문에서 공유되는 건 사실 낮은 신경증, 그다음에 높은 외향성이 이제 높은 행복을 성격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이제 높은 성실성까지 이제 유의하게 나고 그게 정말 유전적으로도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페이퍼라는 거죠. 좀 뭐 행복이 성격 측면에서 특히 유전적인 그런 특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좀 이제 알려주는 그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약간 행복에 있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높은 외향성, 뭐 낮은 신경적인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 네, 이 부분 이제 지난 이번에 어떤 논문에 대한 간략한 요점.
그래서 어떤 그냥 환경만이 있는 건 아니고 행복이 이제 성격적 기질과도 관련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성격은 이제 낮은 신경증, 높은 애양성, 높은 성실성으로 이제 본 연구선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비교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좀 느끼는 행복에 대한 성향이 있고 그게 좀 이제 왜 그러냐 할 때는 좀 성격과 깊게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그런 페이퍼라고 정리해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마지막 페이퍼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뭐 구매를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이제 일반인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사실 무엇이 이제 돈을 주고 행복을 살 수 있는 방법일까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개입 방법은 물질보다는 경험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선택들, 그런 게 이제 행복에는 유리하다라는 거였는데, 그런 이제 히스토리 하에 이제 약간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왕이면 이제 그 다 경험을 사라고 하지만, 조금 더 개인의 어떤 성격차를 고려해보면 어떨까, 뭐 이걸 이제 다룬 페이퍼예요. 네, 그래서 이 페이퍼 이제 여기는 이제 지우고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발표 자료 업로드를 할게요. 이 부분 이제 날리고 여기서부터인데, 그래서 행복을 증가시키는 소비 유형을 우리가 결정할 때 약간 성격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다룬 연구죠. 그래서 설문과 이제 실험을 이뤄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행복을 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걸 사야 할까를 얘기했다면 이번엔 하나 더 나와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성격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다뤘던 선행 연구랑 상당 부분 겹치는데 하나 더 나가서 이제 내가 만약에 행복하고 뭐 어떤 소비를 해서 돈을 써서 행복하지 않다면 약간 내가 돈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얘기하는 거 뭐 일반적으로 좀 경험에 돈을 쓰는 거 이게 하나 이제 행복한 팁이라 얘기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좀 나랑 성격에 맞는 소비가 있다면 내 성격에 맞는 소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뭐 돈과 행복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뭐 의식 그래서 기본 수준을 넘어선 이제 소득이 있을 때는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이 더 이상 행복을 그렇게까지 예측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예측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우리가 잘 쓰는 방법 대표적인 건 지난 시간 저희가 얘기했던 뭐 물질보단 경험에 소비하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발레로는 사회적 계층이 낮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페이퍼를 다뤘었고 소개해 드렸었죠. 다음 하나는 이제 나보다는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돈을 쓸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행복과 관련된 얘기인데, 약간 큰 강렬한 한 방보다는 이제 여러 개 작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데, 좀 더 돈을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통해서 돈을 살 수 있는 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는 개인차 수준으로 내려와서 성격에 맞는 소비가 좀 더 해피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페이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차람 가장 이제 잘 밝혀진 게 성격 모델이고 뭐 이렇게 5가지 성격 특질이 있다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더 자기랑 심리 적합성이 높은 걸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행복에 있어서 더 높은 주관적 안정감, 더 높은 삶의 만족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이제 돈을 쓰는 게 일종의 나의 표현이라고 자기 표현의 한 형태라고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소비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점을 넘어섰을 때 이런 약간 여윳돈으로 이제 소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재량적인 소비는 한편으로 이제 나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어떤 자기 표현의 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이왕이면 내 성격에 맞는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해피니스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논문이고, 글쎄 예를 들면은 뭐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이제 사회적 활동과 관련된 선호를 이제 강화해주는 소비, 그래서 친구들과 외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돈을 쓸 때 좀 더 이제 해피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본 논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는 이제 소비자가 나랑 성격과 맞는 소비를 할 때 조금 더 해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걸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1에서는 이제 뭐 영국 은행의 고객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기랑 성격에 더 맞는 제품에 돈을 쓰는지 그다음에 이런 구매를 더 잘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성격에 적합한 구매를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는지 이런 가설 1, 2를 검증하고 나아가서 연구 2에서는 이런 가설 2에 대해서 이제 외향성에 한정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무엇을 살 때 좀 더 해피해지는지 이걸 이제 함께 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1은 이제 실험이었고, 설문이었고, 약간 흥미롭죠. 그래서 은행에 어떤 동의를 얻어서 그 참가자한테 아무런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도, 참가자가 꽤 625명이 이제 꽤 이제 많이 동의를 해줘서 이제 자기 어떤 은행에 보유한 어떤 거래 자료들, 그래서 어디에 돈을 쓰는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의 성격을 이제 측정을 하고 삶의 만족도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 구매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연계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은행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112개 카테고리로 이제 무엇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연구자들이 여기서 이제 59개 이제 어떤 카테고리로 이제 또 한번 어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소비를 이제 어떤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예전에 직업에 맞는 성격 특성이 더 높은 소득을 예측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기말 범위에 이제 포함되는 페이퍼였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심리 전문가 2명을 데려다가 이제 어떤 직업이 어떤 성격 특성인지 이제 분류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일반인들을 이제 모집해서 이제 약간 인위적이긴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각각의 소비 카테고리가 이제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성격과 가장 잘 설명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59개 이제 범주 중에 30개를 이제 무작위로 제시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평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범주들을 이제 평가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책은 높은 개방성, 높은 성실성, 그다음 낮은 외향성과 이제 연결됐고, 그다음 펍, 외식 이런 거 이제 높은 외향성과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적인 측면이 없잖아는 이쪽에서 소비 범주를 이제 사람이라 가정했을 때 어떤 성격 특성과 가장 잘 매칭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얻어서 그래서 가설이 결국 이제 자신의 성격과 더 맞는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봤더니 뭐 평균적으로 그랬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적합성이 더 높은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성격과 맞는 구매를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높은 삶의 만족감을 보고했냐 하면은 그랬다라는 게 이제 지지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연구 툴을 수행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뭐 개념적인 이유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만 했을 때는 이제 앞에 데이터는 상관 분석, 상관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인과적인 주장을 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일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성격과 맞는 제품에 돈을 썼기 때문에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이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이제 좀 나의 어떤 니즈를 더 잘 인식하고 뭐 행동에 잘 옮기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 2에 와서는 약간 이런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인과성을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특히 뭐 어떤 인트로에 해당하는 변명이죠. 뭐 다른 성격 특성보다는 특히 개인 행동을 뭐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외향성이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더라. 약간 이런 이제 썰을 깔고 그래서 이제 연구 1에 인과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 2에서 실험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여기 경험구매 혹은 물질구매 이 부분을 이제 지우고 그래서 실험이었고 대학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참가를 원하다 밝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성격을 먼저 측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외향성 점수가 여기서 높게 나온 친구들 상위 3분의 1이 이제 외향성 집단으로 그다음 하위 3분의 1이 내향성 집단으로 이제 사전 분류가 돼요. 그래서 성격 특성을 먼저 시켰고 그다음 이제 스터디 1에서 얻었던 결과를 통해서 내향성의 지표로는 이제 서점 상품권, 그다음 외향성의 지표로는 이제 바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바 상품권을 이제 줘서 이제 내향성, 외향성 참가자들을 이제 무작위로 이제 이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누군가 이제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그래서 내향인이라면 뭐 서점 상품권을 받았고 그다음 외향인이라면 이제 바 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이제 불일치해서 이제 크로스로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실험의 어떤 절차는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발표 주신 선생님의 어떤 설명을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T1, T2, T3, T4까지 이제 누가 탈락했냐 했을 때
흥미롭게 이제 성격과 제품이 이제 불일치하는 그런 조건에 배정받았던 사람일수록 이 연구에서 많이 탈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이제 또 약간 흥미로운 포인트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체 행복 지표라는 거는 전반적인 소비 효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T2, T3, T4에 있는 점수를 평균화해서 전체 행복을 이제 계산해서 전체 행복이 이제 DB로, 그다음에 성격, 그다음 제품의 성격이 이제 IB로 해서 이 둘의 상호작용까지 이제 IB로 이제 예측 변수로 해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격과 제품이 일치하는 조건이었을수록 참가자들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베이스라인의 행복보다도 더 많은 행복을 이제 얻었다고 레포트를 했다라는 게 이제 결과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메인은 이제 심리적 특성과 맞는 제품, 자기의 성격과 맞는 제품 소비할수록 행복이 증가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과 맞지 않는 제품보다는 자신의 성격과 맞는 제품에 실제로 돈을 더 많이 지출했고, 그다음 이럴 때 더 많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했다라는 거죠. 성격과 맞는 소비가 좀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결과가 또 실험 2에서 이제 인과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밝힌 건데, 이제 비판을 할 점은 책과 어떤 특정한 구매 이벤트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사실 실제로 심리적 적합성 위에서 발견한 건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구매 그런 제품들에도 적용되는 건지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좀 너무 일부 책대 바의 구입 바우처에 대해서만 뭐 검증했다라는 거 역시 또 비판받을 여지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외향성에 한정해서 좀 살펴봤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 연구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 살펴보자 했던 것, 돈이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이제 이왕이면 내 어떤 개인차로 들어가 보면 이왕이면 나의 성격에 맞는 구매를 하는 게 조금 더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자 한 논문이라는 점이죠.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다루고 있는 페이퍼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흥미로운 페이퍼는 하나의 그 축은 이제 저희가 이왕이면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으로 행동할수록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고 뭐 해피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팁들을 좀 적용해 보자면 뭐 이왕이 약간 외향으로 행동할수록 약간 라포도 좀 더 잘 형성할 수 있고 뭐 이런 하나의 뭐 스킬은 뭐 모방을 좀 더 하는 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결에서 놓고 봤을 때는 행복한 사람들이 이제 높은 외향성, 낮은 신경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약간 그들을 좀 더 많이 따라할 수 있을수록 좋은 거고, 그랬을 때 또 일반화할 수 있는 개입은 이제 더 많은 경험을 물질보다 사는 거. 그래서 이왕에 여윳돈이 있을 때 경험에 돈을 지불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저희의 개입에 맞는 브로드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적용해 볼 수도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이 논문을 오면 한 축에서는 약간 개인에 맞는 또 소비를 하는 게 또 하나 이제 어떤 개인차를 고려한 뭐 행복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응용 측면에서는 좀 정리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이제 어, 그런 여러 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응용이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순수학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길잡이를 고민해보고 이제 소스들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 이어서 또 함께 이제 다시 성격의 어떤 마저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저 다루는 시간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번 한 학기 많은 고생을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격 심리학 전반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최근 연구들을 이제 함께 소개해드리고 그에 관련된 이제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약간 지식들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많은 좀 인사이트나 적어도 하나의 인사이트라도 이렇게 소개해주는 논문들에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좀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또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에 뵐 때, 함께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